번째 8호 태풍 바비가 거센 비바람을 몰고 북상 중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현재 태풍 상황 짚어보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조금 전에 제주도 연결을 했는데 직접 보니까 이제 태풍 바비의 위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현재 태풍의 금일 정오를 전후해서 어쨌든 최고로 발달했던 것 같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조금은 이제 완화돼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최고 발달했을 때 상황으로 보면 뭐 역대 몇 번째 순위 안에 드는 정도의 강력한 규모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이 태풍은 이제 육지에 상륙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해상을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태풍의 과학적인 강도도 얘기하지만 피해 규모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직접 비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직 좀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인가 계속 좀 네.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태풍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네, 이제 보면 예를 들어서 그 태풍 2002년대 루사라는 태풍이 예. 이제 남해안에 상륙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그때 상륙 당시에 이게 중심 기압이 한 950에서 60 사이였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태풍의 중심의 세력으로만 보면 예. 뭐 그 루사보다도 더 이제 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만 이제 루사하고 직접 비교하기 어려운 것은 루사는 직접 그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관통을 한 것이고요. 예. 또 이제 이 태풍은 대신 서해상으로 북상하는 점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태풍의 이제 구름대 규모를 보면 뭐 약 그 반경이 300km를 좀 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그때 루사는 이거보다는 좀 한 100km 정도 더 범위가 컸고 예. 또 매미 같은 경우는 이 최고로 발달했을 때는 중심 기압이 거의 920 뭐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더 강하게 발달해서 이제 올라왔는데 그때도 규모 그 반경의 규모가 제가 좀 정정해야 되겠네요. 루사가 한 700km 이상 넓은 태풍이었고요. 예. 매미는 한 그보다는 적지만 그것도 한 450km 반경이 되는 좀 상당히 규모가 더 큰 태풍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서로 다른 태풍들을 직접 비교하기가 뭐 반경이나 또 상륙 여부나 이런 측면에서는 많이 다를 수 있고 단순히 우리가 중심 기압이나 그 중심에서의 강한 풍속을 얘기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뭐 루사나 이런 태풍하고도 거의 비견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게 뭐 중심 기압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네. 비슷하거나 더 클 수도 있지만 네. 이제 피해가 얼마나 날지는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지금 바비가 어디를 지나고 있고 앞으로도 네. 어느 쪽으로 진로를 결정을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비는 계속 이제 오전에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서 뭐 이 시간에는 지금 전남 서쪽 해상으로 이제 진입해서 계속 북상 중에 있고요. 예. 이제 예상 진로로 보면 이 태풍은 계속해서 이제 북상을 해서 내일 이른 새벽이면 이제 수도권 서쪽 해상을 지나서 이제 북쪽으로 계속 진출해 갈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지역별로 영향을 받는 뭐 시점, 최대 고비가 되는 시점이 각각 다를 텐데 네. 지역별로 좀 가장 위험한, 좀 고비가 될 수 있을 만한 시점을 좀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이미 뭐 기상청에서는 이제 거의 전 해상 그리고 일부 경기 북부만 남겨놓고 태풍특보를 발효한 상태인데요. 예. 이제 뭐 최대 고비를 본다면 결국 태풍이 가장 이제 근접하는 지역으로 따져 본다면 이 시간 현재 결국 전남 이제 서해안 이제 부근이 이미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오늘 밤을 지나면서 이제 충청 남북도 해안을 지나서 아마 이른 새벽에는
이제 경기 서해안 쪽까지 이렇게 영향 아마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태풍이 계속 이제 북상하면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최신 이제 태풍 정보를 참조해서 그 최대 고비가 되는 시점은 일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약간 알겠습니다. 해상으로 온다라고 하셨는데 최대한 좀 영향을 피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네. 태풍이 진로를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뭐 앞으로 24시간 동안에 이제 서해상을 지나게 될 텐데요. 예. 이미 이제 기상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의 태풍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이 상당히 합의를 이루고 있는 상태라서 이게 진로가 변경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예. 예상 진로대로 오늘 밤 안으로, 오늘 새벽 안으로 이제 수도권을 지나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바람도 이제 바람인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역대 최장 기간의 장마를 거치고 난 이후라서 네. 비는 과연 또 얼마나 더 올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이 시간에 그 레이더 영상 같은 걸 보면 예. 태풍의 이제 나선형 구름대에서 일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해서 기상청에서는 아마 이 태풍과 영향된 전체 강우량을 100에서 300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미 뭐 제주도 산지 같은 데는 400mm 이상 비가 내렸고 또 전남 해안에도 이미 100mm 이상 온 곳이 있고 해서 뭐 그런 걸 감안하면 이제 앞으로 강수량은 좀 더 줄어드는 추세로 갈 것 같고요. 아하. 자세한 것은 이제 시시각각 이게 태풍이 북상하면서 강수 지역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이제 기상청 예보를 계속 최신 정보를 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철저한 대비로 최대한 네. 좀 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풍 바비의 강도 강에서 매우 강으로 지금 격상됐거든요. 이렇게 좀 강도가 커진 원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태풍은 지난번 이제 장미라는 태풍은 이례적으로 한 이틀 만에 거의 대만 부근 해상에서 남해안 쪽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그에 비하면 이번 태풍은 거의 2배나 넘는 시간을 느린 속도로 이 고해수 온도 지역을 지나면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발달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태풍이 보통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중위도 지역에는 강풍이 많이 불게 되는데 이런 강풍의 이 영향을 받으면 또 태풍의 구조가 와해되기 쉬운데 이 태풍은 또 그런 걸 또 피해 가면서 예. 남해안까지 계속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던 걸로 보이고 특히 이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이 남해상까지는 예년보다 해수 온도가 한 1, 2도 정도 더 높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더 뚜렷한 태풍의 모습을 갖추고 뭐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예. 올라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 지금보다도 태풍의 위력이 더 강해질 수도 있다는 이제 말씀이실까요? 이미 그 지금 자료들로 보면 이제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제 그렇지만 이 태풍이 워낙 강하게 발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해수 온도가 낮은 영역으로 들어오고 이미 이제 북서쪽에서 좀 찬 공기 그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태풍의 이제 구조에도 조금씩 영향은 있겠지만 일단 그 굉장히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된 상태에서 이제 그 완화되는 단계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서해상으로 진입하는 동안은 계속 이 강한 태풍의 세력을 유지할 걸로 보여서 좀 예. 대비가 필요합니다. 예. 태풍 바비의 세력이 이렇게 오래 유지된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원래 이제 태풍이 높은 위도로 진출을 하면 좀 약화한다고 네. 들었는데 네. 바비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네,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태풍이 비록 그 좀 높은 위도에서 발달해 왔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느리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느린 만큼 계속적으로 그 바다의 수증기를 연료로 삼아서 아하. 구름을 세력을 키워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렇군요. 느리고 강력한 네. 태풍. 저희가 이렇게 좀 태풍 소식 전해드리면서 종종 전국이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이런 말을 자주 쓰고 참 자주 듣습니다. 이게 네. 정확히 어떤 뜻인지 설명을 좀 네, 해주시죠. 보통 태풍은 이렇게 원형의 도나스 형태라서 바람이 모든 방향에서 강하게 불죠. 그렇지만 태풍이 이동을 하게 되면 진행 방향에
속도가 바람에 가세하기 때문에 결국 태풍이 진행 방향 우측이 더 강한 바람이 불게 되고 이번 태풍도 이 구조상 지금 우측 반원에 더 강한 바람띠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많은 수증기를 공급받은 이번 태풍 바비, 이 매우 강의 강도인 만큼 피해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겠습니까? 네, 이제 태풍의 중심은 해상을 지나지만 결국 이제 특히 그 가장 근접한 서해안 지역에서는 그 기상청 예보로 보면 30에서 40m의 초속 바람이 지금 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시설물 같은 건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 또 이 간판이라든지 이 지붕이라든지 이런 그 구조물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돼야 되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 해상에서는 파도가 지금 5에서 10m 정도로 높게 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서 만조시가 가까워지면 이제 월파의 이 그로 인한 침수도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대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도가 강한 만큼 평소보다도 더욱더 좀 강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풍 바비가 지나간 후에도 지금 8, 9월에 태풍이 주로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태풍이 오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앞으로의 날씨를 좀 관측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최근 상황을 보면 이번 바비도 그렇지만 그 필리핀 동쪽 그 해상에 우리 보통 몬순 기압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자주 태풍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도 그쪽에 구름대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동시에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은 계속 우리나라 쪽으로 무엇인가 생기면 올 수 있는 이 여건이 조성돼 있어서 이 아열대 지역의 해상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고요. 9월이나 10월에 한두 개 정도의 태풍이 더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태풍은 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대비 잘해서 좀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우진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초빙 교수와 함께 태풍 바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